아무개가 산골 마을 원이 되었다. 청렴하게 고을을 다스려 아무 물건도 취하지 않았지만 성품이 어리석고 졸렬해 일하는 것이 허술했다. 원이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행랑이 비어 행장을 꾸릴 수 없어서 마음이 매우 다급해졌다. 원은 평소 고을의 아전 아무개를 신임해왔다. 그는 사람됨이 몹시 영리했고 또 자신을 발탁해준 데 감동해 원에게 충성을 바치려 해왔다. 아전은 경제적으로 원이 공궁에 빠져 진퇴양난에 처한 것을 알고 속으로 심히 안타깝게 여겼다. 하루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비밀스레 말했다. 사또께선 청렴을 자처하고 가난을 고집하셨기에 임기가 다 끝나가는데도 행장조차 갖추기 어려워진 것입지요. 소인이 정성을 다해 보답하고자 꾀를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이 꾀를 따르면 행장을 마련할 걱정을 안 해도 될 뿐 아니라 살림도 넉넉하게 불릴 수 있을 겁니다. 도리에만 맞는다면야 어찌 따르지 않겠느냐? 원의 말에 아전이 이렇게 대꾸했다. 아무개 좌수가 이 고을에서 제일 부자라는 사실은 사또께서도 아실 겁니다. 오늘 밤 소인과 함께 시험 삼아 도둑질을 한번 해본다면 천금쯤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원이 크게 노여워하며 말했다. 네가 어찌 감히 내게 법을 어기는 그런 일을 시키려 하느냐? 수령의 몸으로 어찌 도둑질을 하란 말이냐? 망령된 말일랑 다시는 하지 말거라. 내 놈의 죄는 태연감이로다. 아전이 말했다. 사또께서 이처럼 고집만 부리시면 공채 수백금을 어떻게 갚으려 하십니까? 행차 비용 5, 60꾸러미는 어디서 마련한단 말입니까? 또 댁에 돌아가시면 풍년이 들더라도 마님께서는 배가 고프다며 눈물을 흘리실 테고 겨울이 따뜻해도 아이들은 춥다고 울부짖을 겁니다. 집은 텅 비고 솥에는 먼지만 쌓일 것이니 그때가 되면 소인의 말이 생각나실 겁니다. 늦은 밤에 이를 도모할 테니 귀신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야말로 이른바 거슬러 취하고 순하게 받는 것이니 원컨대 다시 한번 생각해보소서. 원이 가만히 앉아 그 말을 자세히 따져보니 점점 기회를 잡아보자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 마침내 원이 눈썹을 찡그리며 말했다. 그럼 일단 가서 시험해보도록 하세. 그런데 어떻게 입고 나갈까? 탄건에 가죽신을 신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가는 게 좋겠지요. 원은 아무개 아전의 손을 잡고 함께 나갔다. 때는 이미 인경도 울린 뒤였다. 거리에 사람 소리가 드물어졌다. 달이 지고 안개가 자욱하니 밤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사다리로 담을 넘어 몰래 들어가 한 창고 문 앞에 이르렀다. 구멍을 뚫고 들어갔는데 아전이 놀라며 말했다. 술 창고로 잘못 들어왔네요. 그렇지만 평소 소인의 주량이 세서 이 좋은 술을 보니 입에 침이 흐릅니다. 술 맛이나 보시지요. 그러고는 원의 신 한 짝을 벗겨 술을 가득 담아서 두 손으로 바쳤다. 이 지경에 이르니 원도 마다하지 못하고 억지로 다 마셨다. 아자는 연거푸 4~5번 신을 기울이더니 취한 척하며 크게 소리 질렀다. 소인이 평소 술을 마시고 귀에 열이 오르면 노래 한 가락을 뽑곤 했으니 이게 제 장기가 되었지요. 오늘 맑은 흥이 마구 일어나니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또께서 박자를 맞추며 한번 들어보세요. 원은 크게 놀라 손을 휘저으며 급히 중단시켰다. 아전은 듣지 않고 큰 소리를 내며 춤까지 추기 시작했다. 삽살개가 문 앞에서 지저대니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놀랐다. 장정 서너 명도 자다가 깜짝 놀라 깨어서 도둑이야 하고 외치며 나왔다. 아전은 이 틈에 빠져나와 물건으로 구멍을 막아버렸다. 원도 빠져나가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황당하고 다급했지만 계책이 없어 술항아리 사이에 몸을 숨겼다. 횃불을 들어 비추어 보던 사람들이 도적이 술 창고 안에 있다 고 외쳤다. 자물쇠를 부수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 항아리 속 자라를 잡듯 손으로 원을 쉽게 잡아 가죽자루에 넣고서 문 앞 버드나무 가지 위에 매달았다. 그러고는 다음날 관가에 고발해 처벌하고자 했다. 아전은 그 집 사당으로 몰래 들어가 불을 지르고는 큰 소리로 불이야 라고 외쳤다.
집안 사람들이 모두 불을 끄려고 달려가니 좌수의 아버지만 남았다. 그는 99살 노인으로 절반은 귀신이 되어 후당에 바보처럼 앉아 있었다. 아전이 후당으로 몰래 들어가 그를 끌고 버드나무 아래 가죽 자루 쪽으로 갔다. 그 속에 노인을 대신 넣고는 원을 일으켜서 부축해 급히 도망쳤다. 원은 부모가 자기 다리를 2개만 만들어준 것을 원망하며 나는 듯이 뛰어 관아에 이르렀다. 숨이 막히고 목이 메었다. 마음속에서 치밀어 오는 화를 억누를 수 없어 눈을 부릅뜨고 아전을 크게 꾸짖었다. 네가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네가 나를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세상에 원님이 어찌 도둑이 되고 또 도둑질을 하면서 어찌 술을 마시고 노래한단 말이냐? 아전이 웃으며 말했다. 소인의 교묘한 계책이 오늘에야 비로소 들어맞았습니다. 사또를 부대에서 꺼내드리고 좌수의 99살 먹은 늙은 아버지를 대신 밀어넣었지요. 그걸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사람을 보내 도둑을 잡아와 옥에 가두도록 하십시오. 내일 아침 일찍 좌수를 불러와 그 앞에서 부대를 풀고서 불효의 죄를 논하십시오. 좌수에게 칼을 씌워 엄하게 가두고 여차여차 하신다면 수천금은 가만히 앉아서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원은 과연 그 말에 따라 도둑을 잡아와 옥에 가두고 새벽같이 좌수를 불러와 아련하게 했다. 마루로 올라오게 해 자리를 내주며 물었다. 지난밤 자네 집에서 도둑을 잡았다 해 끌고 와 옥에 단단히 가둬놓았지. 지금 자네 앞에서 엄히 다스릴까 하네. 그러고는 사령을 시켜 자루를 끌고 와 풀어서 안에 있는 사람을 나오게 했다. 그는 늙은 영감이었다. 영감은 하품하고 기지개를 켜며 가죽자루에서 나왔다. 좌수가 보니 자기 아버지였다. 놀랍고 황당하며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다. 계단 아래로 내려가 엎드려 죄를 자백하며 말했다. 저분은 소민의 노부이옵니다. 집안 사람들이 잘못 잡아넣었으니 그 죄로 10,000번 죽어 마땅합니다. 원은 책상을 치며 크게 노한 듯 말했다. 너의 불효가 온 고을에 소문나 있다는 것을 내 익히 들었도다. 결국 무단히 강상의 죄를 범하였나니 용서하기 어렵다. 집장사령을 불러 좌수를 땅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사리봉 20여 대를 치니 살이 터지고 피가 튀었다. 그러고는 사형수에게만 씌우는 20근의 칼을 씌워 하옥시켰다. 좌수는 온갖 생각을 다 해봐도 인륜을 어긴 큰 죄를 진 터라 살아날 길이 없었다. 아무개 아전이 원과 가장 가깝다는 말을 듣고는 몰래 그를 불러 애원했다. 자네가 나를 중죄에서 풀려나게만 해준다면 수천금이라도 아끼지 않겠네. 좌수는 이렇게 말하면서 먼저 백금 200냥을 탁자 위에 놓았다. 아전은 짐짓난색을 표하다가 한참 뒤에 못 이기는 척 응낙했다. 아전은 밤을 틈타 2,000금을 자기 집으로 운반하게 하고 나서 원에게 아뢰어 좌수를 관대히 풀어주었다. 그리고 돈은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원의 집으로 보냈다.